2212년 4월 12일. 인류에게 기억에 남을 날이죠. 전설적인 타이타닉호가 출항한 지 300주년이 된 날입니다. 세계 최고의 엔지니어들은 자신들의 걸작을 대중에게 공개하기 위해 수년간 협력했습니다. 바로 스페이스 타닉입니다. 이 우주선은 제때 완성되었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우주선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사진을 찍고 주목하는 가운데 항구에 서서 출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300년 전과 마찬가지로 이번 여행도 4월 12일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마침내 중요한 날이 왔습니다. 승객들은 지금껏 가장 웅장한 우주선에 탑승하고 있습니다. 절대 망가질 수 없는 우주선이라고 하는데요. 가장 아래쪽에 있는 3등석부터 가장 위에 있고 럭셔리한 1등석까지 갑판 12개가 있으며 이 위에서는 우주가 한눈에 내려다 보입니다. 우주선이 발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엔진에 시동이 걸리고 최종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으며 스페이스 토닉은 하늘로 날아갔습니다. 우주선은 순식간에 큰 파란색의 반점처럼 보이다가 곧 사라집니다. 첫날은 완벽하게 지나갔습니다. 이 우주선은 1시간도 채 안 되어 지구 대기를 떠나고 승객들은 우주의 검은 허공을 배경으로 한 파란색과 초록색이 가득한 지구 등 바깥의 멋진 광경을 즐깁니다. 우주선은 궤도를 진입하면서 속도를 약간 늦추고 있습니다. 지구 주위를 떠도는 위성과 우주 파편들이 너무 많습니다. 영지로 떠다니는 금속 덩어리들 사이로 스페이스 타닉은 조심스럽게 움직여야 합니다. 덩어리 중 하나가 배를 향해 직진을 하는데요. 둘 중 한 명은 배를 향해 직진하지만 측면에 연소기를 켜서 제때 비켜갈 수 있었습니다. 금속 덩어리는 안전하게 떠다니고 있어요. 마침내 배는 위험구역을 벗어나 깊은 우주 속으로 들어갑니다. 가속을 위해 반동 추진 엔진을 켜고 달의 밝은 면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달은 이 관광 여행의 첫 번째 목적지가 될 거예요. 지구는 뒤로 갈수록 작아집니다. 지구의 천연 위성인 달로 반쯤 가자 탑승한 사람들은 태양의 광경에 놀라게 됩니다. 타오르는 플라즈마 속 거대한 공은 어두운 우주에서 그 어느 때보다 크고 밝게 빛납니다. 갑자기 배의 선장이 공지를 하네요. 태양 전지판이 열리는 것을 보고 싶으신 승객분들은 산책로가 있는 갑판으로 모여주십시오.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기 위해 고글을 쓰고 밖으로 나갑니다. 은색과 검은색 패널이 천천히 경납고에서 나오고 마침내 스페이스 타닉은 진짜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태양 에너지가 우주선에 흐르기 시작하면서 추력 엔진은 최소로 사용하게 됐습니다. 이 우주선은 현재 에너지를 모으는 중이죠. 단 며칠 안에 화성 여행을 가기 위해서 충전 모드에 들어갔어요. 단 며칠 만에 화성에 가려면 트랜짓 점프를 해야 하거든요. 5시간 후 두 번째 안내 방송이 우주선에 울려 퍼집니다. 배가 달에 가까워지고 있고 달을 가까이서 보러 오라고 하네요. 스페이스 타닉은 수천 킬로미터를 지났고 달은 거대해 보입니다. 이 위성의 모든 분화구, 심지어 작은 분화구까지 선명하게 보입니다. 전망이 아주 멋져요. 달을 뒤로 하고 우주선의 불빛은 희미해집니다. 우주에서는 낮과 밤의 자연스러운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배의 승무원들은 시간을 관찰하고 그 변화를 따라할 뿐이죠. 다음 날은 달에서 화성까지 항해하는 긴 여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재미있는 건 별로 없을 것 같네요. 승객들은 잠을 자기 위해 선실로 떠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틀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갑판 위에는 체육관, 수영장, 게임방, 댄스홀까지 손님들을 위한 수많은 엔터테인먼트 시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고요한 우주의 경치를 즐기면서 산책로 갑판을 걷습니다. 문제가 생길 조짐은 없네요. 넷째 날, 마침내 선장은 스페이스 타닉이 30분 후에 트랜짓 점프를 준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때가 되면 거대한 배가 우주 시간대를 통과해 화성 근처로 진입하는 동안 승객들은 약간의 흔들림만 느낄 것입니다. 많은 승객들은 이미 어두운 심연 속에 보이는 붉은 행성을 보기 위해 밖으로 나갔습니다. 여행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고 있지만 착륙은 늦은 밤에나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승객들이 이미 침대에 누워있던 밤 11시에 우주왕복선은 마지막 기동 작전을 시작합니다. 우주선은 화성을 약간 돌아가야 하는데 항구가 반대편에 있기 때문이죠. 잠들지 못한 몇몇 손님들은 갑판 위에 서서 천천히 수천 킬로미터 아래로 붉은 대지가 지나가는 것을 지켜봅니다.
우주선은 점점 가까이 다가갔고 착륙하기 불과 2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주선은 화성으로부터 먼 궤도에 있고요. 모든 게 조용했어요. 너무 조용했죠. 갑자기 엄청난 소리가 우주 전체를 강타하고 잠든 사람들을 침대에서 깨웁니다. 깜빡이는 비상등이 켜지고 모두가 혼란스러워하고 있는데 선장은 어떤 안내방송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현 쪽 산책로 갑판에 있던 사람들만이 무슨 끔찍한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아차렸습니다. 오른쪽 앞 날개가 찢어져 큰 소리를 내며 선미 쪽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얼굴을 유리창에 대고 누르면서 긴장을 하며 배를 확인합니다. 배의 코 근처에 있는 거대한 구멍이 나 있네요. 스페이스 타니코는 다시 크게 흔들렸는데 그때 금속 덩어리가 틈새 구멍 밖으로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배는 급격히 압력을 잃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부서진 날개가 한미에 부딪혀 또 다른 상처를 남겼습니다. 엔진실의 기계부가 분해되고 우주로 끌려가기 시작합니다. 이 배는 안타까운 소리를 내며 화성 상공 수천 킬로미터 상공에서 멈춰 섰습니다. 마침내 선장은 인터폰을 통해 우주선이 예기치 못한 소행성과 충돌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는 모든 승객들에게 탈출을 위해 각자의 갑판으로 이동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1시간 내에 모든 구조 캡슐이 배치되고 사람들은 탑승할 준비가 됐습니다. 그러나 승객의 3분의 1은 여전히 우주선에 타고 있어요. 그 충돌로 인해 많은 캡슐이 날아갔다고 하네요. 역사는 되풀이되는 것 같습니다. 선장은 여전히 캡슐을 배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수백 명의 사람들을 남겨두고 병납 탱크에서 큰 소리를 내며 떠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에게 어떤 운명이 닥칠지 모른 채 가족 없이 떠나기도 했습니다. 캡슐은 몇 초 동안 우주를 떠다니다가 화성 표면으로 향하면서 추진 엔진을 켰습니다. 선장의 또 다른 명령은 모두들 선실로 내려가 침대 밑에 있는 가압복을 입으라는 거였어요. 승객들이 서둘러서 가압복을 입자 우주선은 화성과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조난 신호를 보냅니다. 10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큰 무역선 레오니아호가 신호를 포착하고 서둘러 도움을 주기로 했습니다. 스페이스 타니코의 삐걱거리는 소리와 기계 소리는 점점 더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선실에 조용히 앉아 있었고요. 천천히 분해되는 배의 소리만 빼면 배 안은 아주 조용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요란한 소리가 스페이스 타니코 전체에 울려 퍼지고 배는 두동강이 났습니다. 갑판 중간에서 시작된 틈은 거의 완벽하게 배를 앞뒤로 나눴습니다. 산책로 갑판 위에 놓여있던 가압 유리가 배에서 천천히 날아가며 수백만 조각으로 부서졌습니다. 갑판이 감압되면서 사람들과 물건은 우주로 날아가 버립니다. 다행히 승객과 승무원들은 모두 주문대로 가압복을 입고 있었지만요. 하지만 산소가 다 떨어지기까지는 1시간 정도밖에 시간이 남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함께 떠다니면서 좌초된 사람들을 자신들의 무리에 데려와 서로를 돕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혼란 속에서도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은 떠다니며 움직임을 어떻게 겨우 조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불길한 화성 위의 어두운 우주에 옹기종기 모여 이들은 대단했던 스페이스 태닉이 우주 쓰레기 더미로 변해가는 걸 지켜봅니다. 45분이 지났어요. 산소가 부족해서 사람들은 가능한 한 천천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숨을 쉬려고 노력합니다. 아직 도와줄 사람이 보이지 않아서 최악의 상황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명이 손을 흔들며 어딘가를 가리키기 시작합니다. 먼 우주의 별과 거의 다르지 않은 밝은 점이지만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5분 안에 그들을 향해 질주하는 우주선을 보고 사람들은 안도했습니다. 레오니아호가 제 시간에 도착했군요. 너무 서두르지는 않으면서도 신속하게 레오니아의 승무원들은 우주를 떠다니는 모든 사람들을 자신의 배로 실어 날랐습니다. 마지막 생존자들은 3분 정도 버틸 수 있는 산소를 가지고 있었어요. 몇 시간 후 레오니아호는 화성의 주요 우주 항구에 안전하게 착륙합니다. 신문에서는 이날을 타이타닉이 다시 침몰한 날이라고 불렀습니다.